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0월 5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자님, 레드골드님, 신사품격님, 옥구현아님, 부자 엄마 가림님, 자비님, 새복 이슬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유튜브 계신 분들이요. 형준님, 정직한 기술님, 남미용님, 감사님, HM우님,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님, 성환아빠님, 원태호님, 양영숙님, 부자 이글루님, 해피정님, 대JBJ님, 긍정의 힘님, 로즈골드님. 로즈골드님 여기, 아까 여기 있지 않았어요? 레드골드님 여기 계셨구나. 네. 신사폭정님 어서오세요. 베르스퍼님도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 없는 자유님, 얼음걸님, 박실비님, 동신님, 백만부자님, 이영란님, 부자 오빠님 어서오시고요. 상위 10%님, 지리산 김여사님, 해나님 어서오세요. 양봉업자 팜스통님, 도채호님, 꿀벌 오소리님, 정상원님, 김미란님, 미소돔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빨강망토님, 김진기님, 전미정님, 파랑새님, 오빤 하이모님, 동신님 어서오세요. 네. 안동부자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주린이님, 단풍이님, 예인이의 일상님, 구자섭님, 은숙이님, 강병철님, 해바라기님 어서오세요. 정한님도 반갑습니다. 밤토리님, 너는 나의 꽃님, 송현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청산유소님 어서들 오십시오. 네. 그리고요, 도도토리님, 자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이 어찌나 길든가 아주 그냥 막, 네, 좀 지겹기는 했죠. 근데 또 지나가 보면 금방 지나가요. 그죠? 명절이 되게 길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와, 6일이나 어떻게 쉬냐 그랬는데, 벌써 명절 지난 지 이틀 지났잖아요? 네, 금방 지나요. 쉬는 날은 뭐 그냥, 네. 김광성님 어서오세요. 오노노님도 반갑습니다. 클라스님도 어서오시고요. 시장도 똑같아요. 정찰아님 어서오세요. 시장 똑같습니다. 조정 엿 같아 지겨워 막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뭐 지나가면 또 금방입니다. 언제 저거 지나갔지? 우리 생각해봐요. 여기 2021년도부터 이 조정 나온 거 요거에 언제 지나간겨 도대체? 언제 지나간겨? 네. 이미 다 지나왔어요 이제. 지나왔는데 새로운 놈이 또 시작되는 것 같아서 쫄리죠? 쫄지 마세요. 네, 어차피 이거는 이제 저점권에서 무조건 반등은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반등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등을 치고 나가게 되면 흐름은 또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이 또 그렇게 바뀌게 되죠. 지금은 일단 단기적 하락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 단기적 하락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 하락. 단기적으로 급하게 내렸다라는 것은 뭐든지 급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급하면 안 된다. 왜? 급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급하면 일찍 끝난다 그랬지. 일찍 끝나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흥분하거나 급하거나 너무 거기에 기대감이 많이 모이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창대하리라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질 때 현재 사실 주가 빠지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SDI, 네, 뭐 이런 애들 때문이잖아요. 네. 그죠? 네.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일단? 네. 우리는 포스코 홀딩스 100%씩 먹고 팔았으니까, 그것도 뭐, 그때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굉장히 저거 했겠지만 팔고 나니까 얼마나 잘 팔았어. 그죠? 너무너무 잘 팔았지. 네. 우리가 59만 원에 팔았잖아요. 59만 원에. 조금 더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우리 스타코믹스에 보면은 까치밥 있잖아. 까치밥. 몇 페이지입니까? 책을 항상 끼고 살아야 되는데 페이지를 못 읽겠네. 네. 다 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야. 다 먹으려고. 어디 있어? 네. 어디 있는데? 네. 아무튼 어디 있어요. 있으니까 책 봐. 책 보면은 그게 다 나와. 그 뭐야. 할아버지가 네. 하는 게 있어요. 어딘가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한번 다 보시고, 너 또 책 꺼내가지고 또 페이지 열어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림 보여줄게요. 그림이 있어. 그 감 따는 그림 있잖아요. 감 따는 그림. 그래서 까치밥을 항상 남겨놔야 돼. 위쪽에 그 부분은 우리가 매도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여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매도를 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또 여유 잘 팔립니다. 뭐 빡빡하게 들어찼는데 거기서 매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근데 왜 이 그림도 안 보이냐? 그림을 딱 보면 한 방에 이해가 딱 되는데 이게 그림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생각보다 네. 그 각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시각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은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다. 95니까 한 110페이지쯤 되겠네요. 110페이지. 110페이지는 아니고 조금 더 가야 되네요. 여기 보세요. 까치밥은 남겨놓아야 하는 것이 한다.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너무 위험하건 까치밥으로 남겨놓았건 최고점 매도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짜릿한 쾌감을 줄 수 있는 유혹이겠지만 위험한 1억 원보다 안전한 1,000만 원이 더 좋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먹을 게 있다고 생각되어야 내 주식을 사려고 누군가 들어올 것이고 나는 성공적인 매도가 가능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스토크믹스 책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116페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이 까치가 뭐라 그래요? 나도 좀 먹고 살자. 네, 나도 좀 먹고 살자. 그죠? 나도 좀 먹고 살자. 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거하고 있겠어요. 나도 좀 포스코 홀딩스 좀 나도 좀 삽시다 여러분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아주 착한 마음으로다가 이거 필요하시다고요? 네. 혹시 당근? 당근? 중고나라? 혹시 중고 거래하시는 분인가요? 해가지고 중고 넘겨줘. 안 쓰는 거 이제 그런 거 안 팔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서도 오세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구석에 타박혀 있는 거 꺼내가지고 잘 닦아서 이렇게 팔면 또 돈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파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팔아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탁 팔아주면 또 이거 좋다고 사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에 물리는 사람들 빚까지 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빚 내서 사는 거야.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서로 윈윈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들은 정말로 매도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반품이 안 되는 거는 똑같긴 한데 안 될 걸? 먼저 팔리지 않을까요? 해바라기님? 먼저 팔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시황에서도 말씀드리고 이게 뭐 거의 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네,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분봉본에서 체크하시면은 보여요. 내일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내일도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자, 나는 공모를 받았어. 공모를 받고 나면 자,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면 일단 공모를 우리가 뭐 100개를 했든 200개를 했든지 간에 많이 받아야 2주, 3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 정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100개, 200개 사고 싶었는데 2개, 3개밖에 못 산 거 아니야. 그죠? 이거밖에 못 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상장하면 사자. 왜냐면 뉴스에서 얼마나 그거를 또 이게 어와둥둥 해줬어요. 따따상 간다고. 네, 그래서 뭐 10만 6천 원인가 뭐 거기까지 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난리 부르스를 쳐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상장하고 나서라도 사자. 그래가지고 5만 원 아직도 싸구나, 6만 원 아직도 싸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걸 했겠습니까? 그죠? 네. 저는 2주 팔았는데 7만 원 넘더라고요. 7만 원이 넘게 나왔어. 물론 이거는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 안 돼요. 뭐 수익률이야 뭐 134%? 네. 134% 정도 나왔는데 제법 많이 나왔어. 소고기 먹을 정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재미 정도로 하시는 거고, 그죠? 재미 정도로 하시는 거고, 여기다가 뭐 목숨 걸고 막 그냥 막 상장하자마자 막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일 올라갈 수도 있지. 왜냐면 한싹 같은 경우가 오늘 20% 올라왔잖아요. 어제 이만큼 빠졌는데요. 어제 이렇게 여기 위에 거 쑥 빠져가지고요. 네, 그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살아 있어 없어? 안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 사람이 안 살아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 없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최 부장님도 잘하셨네요. 네.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시기를 한번 잘 보세요. 한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분봉 차트를 잘 보시고요. 신규 상장 뭐 항상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기요. 시작점. 시작점이요. 이 시작점인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와요. 매수가 들어와서 쫙 밀고 올라가다가 꺾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10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10분 안에. 여기가 9시 14분, 15분 그렇죠. 10분 안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서 매도를 쳐야 돼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 버린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깎여버리게 돼. 그러면 이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못 올라간다 싶으면 무조건 파는 겁니다. 예,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매도 물량이 와장창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네, 이렇게요. 네, 여기. 요거는 조금 일찍 나왔어요. 보통은 10분, 15분 정도에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는 6분대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6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죠. 네, 매도. 네, 그래서 그 매도 사인,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얘네들은 다 팔겨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재미 삼아서 나 100% 멍게 먹었어요. 네. 그런 건 뭐 괜찮잖아. 네. 해볼 만하지 않아요? 26,000원에 사가지고 6만원에 팔아먹었으면은 괜찮은 거지 뭐. 61,000원. 전 68,000원에 팔렸어요. 그래서 잘 팔았고 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유 여기 67,000원에 팔 걸. 이런 건 못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건 못하는 거니까. 네, 우리는 항상 퍼센테이지로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아. 네, 그죠? 네, 최 부장님은 5주를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주당 34,000원씩 남았다 치면 예, 제법 많이 남았잖아요. 5주면은 거의 네 20만 원 가까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또 뭐 특강 한번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 그렇게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이 애매할 때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또 활력소가 되고 해볼 만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장 포지션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아침에 올라섰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주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 그지 같은 자식들이 2시 넘어가면서 주가 쭉 빠지죠.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는요. 보통 2시 넘어서 빠집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시 넘어서. 여기는 이제 강세 보이니까 그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뒤로 또 넘어가면요. 2시 넘어서면서 변동성이 생겨요. 2시 넘어서면서부터.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시 넘어서면서부터예요. 항상. 이 2시 넘어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루 종일 버티던 사람들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버티잖아요. 지금 버텨 막 하잖아요. 막 버텨 안 팔고 버틴단 말이야. 안 팔고 버티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안 팔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냥 버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투사가 버티라 그랬어. 그래서 버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꽉 붙들고 버티는 이유가 뭐야? 안 팔고 버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팔고 버티는 이유.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거잖아요. 지금은 손해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수도 하는 거고, 네, 주가가 떨어져도 평단가도 낮춰서 한번 진행해 보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희망 자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잖아요.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나는 지금보다 1년 후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희망 없어요? 에라이 씨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제 얘기를 할 거. 그러고 막 그렇게 가시는 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제가 그 그림 예전에 보여드렸죠. 흥한다 망한다. 기억나요 안 나요? 흥한다 망한다. 램프의 진이.
그거 강연에 거기서도 해드렸던 거잖아요. 램프의 진이가 나타나가지고, 자,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원하냐? 시장이 흥하기를 원하냐? 망하기를 원하느냐? 뭐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아지길 원하겠죠. 그 그림부터 어디 갔니? 그 그림을 요즘에 찾기가 힘들어. 램프의 진이. 기억나시죠? 네. 그거 책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이게 어디 있었지? 몇 페이지지?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어디 있었는데. 에이씨, 모르겠다. 이 그림을 찾기 어려워. 아무튼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그거를 품고 있어. 269페이지예요? 우와, 진짜? 맞네요. 여기 있죠. 269페이지. 네. 요거요. 네. 이 그림 기억나죠? 책 보신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책 없으면 빨리 사. 지금 몇 권 남은지 뭐야? 100권도 안 남았어요. 이제 100권이 뭐야? 거의 없다 봐야 되겠다. 거의 없다고. 네. 그림 여기 있다. 봐봐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좋지 않지만 최소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삶을 윤택하게 한다. 긍정론자들은 언제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지만 부정론자들은 주식을 매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이 아줌마가 지금 나의 소원은 20만 전자입니다. 그랬는데 얘도 물렸어. 램프의 진이도. 어씨 나도 물렸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열심히 자기 일 하러 다니잖아요. 물려도 자기 일을 하러 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기 일을 하러 가세요. 그리고 주식은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거지. 그잖아요. 상한가 열방 뭐 이런 거는 어쩌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웬만하면은 네, 소원으로 빌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또는 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잡을 때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는 10년 안에 100억을 모으겠다. 이러면 지쳐 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왜냐면 10년 안에 100억 그러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지쳐요. 왜냐면 1년에 10억씩 모아야 돼요. 1년에 10억씩 모으려면은 한 달에 한 8천 정도씩은 모아야지만이 10년 후에 100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에 8천을 저금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한 달에 8천이면 해볼 만도 한데? 네. 한 달에 8천이니까 이걸 30으로 도 나눠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3, 2, 6. 네? 그러면은 하루에 한 270만 원 정도씩만 모으면 되겠네? 네, 그죠? 하루에 270만 원씩 모으면 되잖아. 그럼 이 270만 원씩 모으겠다. 자, 이거예요. 꿈이라는 거. 그거를 잘게 쪼개. 왜냐면 그거는 아직 너무 멀리 있거든요. 상한가 열방 너무 멀어. 또는 뭐 500%씩 너무 멀어. 1000%씩 너무 멀어. 쪼개세요.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누세요. 내가 조금 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요. 그러다 보면 돼요. 자, 지수 포인트도요. 여러분들 지금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물론 갈 거예요. 물론 갈 건데 5,000원 기다리면서 나는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지친다고. 어디까지 먼저 봐야 돼요? 2,500, 2,600, 그리고 2,700을 봐야 됩니다. 2,700이 제일 중요해요. 네, 2,700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야, 2,500 넘었어. 오케이, 좋았어. 2,600 갔어. 오케이, 좋았어. 이런 거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이상한 것도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 제가 예전에 그 전북에 있는 거, 그 구봉산이라고 가보신 분 계시죠? 구봉산. 봉우리가 9개예요. 이렇게 해서 9개인데 1, 2, 3, 4, 5, 6, 7, 8에서 8개. 이 9개 봉우리가 있거든요. 여기 9개 구봉이 있는데 1봉부터 8봉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슬렁슬렁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 하면서 막 그냥 아싸 1봉, 2봉, 3봉, 4봉 막 그러면서 갔거든. 근데 마지막에 9봉이 이렇게 높은 거야. 야, 여기 올라가면서 진짜 나 세상에 있는 욕을 다 했던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산들이 많은 거야? 산들은 보면은 꼭 그렇게 오늘 내가 올라가는 산이 제일 힘든 산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슬렁슬렁 가다가 또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5,00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찍고 내려갔을 때랑 2,700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랑은 이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많이도 떨어지지 않아요? 네. 여기 1,400도 갔잖아요. 일본 사태 때도 뭐 그렇게 떨어졌는데요. 뭐 2,000포인트에서 890까지 갔는데 이건 뭐 이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지수 포인트는요. 특정 종목군에 대한 매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어떤 요인이요? 환율에 대해서 제가 쇼츠 올려놓은 거 보셨죠? 환율 쇼츠. 자, 환율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매도하거나 매수가 안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환율이 올라가니까. 쇼츠 다시 보고 오세요. 이해가 안 되면. 네. 그렇게 되죠. 그럼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근데 그럼 이 외국인들은 뭘 파느냐? 대형주요. 대형주를 사고 대형주를 팔아요. 물론 조그만 애들도 하지만 비율로 굳이 따지고 보자면은 대형주의 뭐 한 80, 중성주의 20, 뭐 이 정도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를 가지고 다뤄요.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 하실 때 뭐예요? 여기 처박혀 있는 거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해요? 아니잖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좀 센 거고 뭐 조지아에 있는 커피 공장 이런 거 사준 거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요? 아마존, 알파벳, 뭐 이런 거 사잖아. 왜 대형주. 여러분도 미국 놈들이 보면은 외국인이요. 외국인들은 왜 이런 거 산다고요? 잘 모르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형주. 뭐요? 삼성전자 이런 거 산단 말이야. 현대차 이런 거. 네? 이해되시죠? 하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이 간다거나 뭐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미국 사이트, 주식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영어잖아. 다 영어로만 쓰여져 있어요. 이 뭔 개소리인지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 요즘에야 물론 이제 번역이 잘 되지만 네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외국 놈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뭐 호재를 가지고서 급등을 하고 있네. 뭐 어떤 애 분석하네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또 말을 좀 이렇게 꽈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지 않다고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 개소리요? 에잇 안 해. 리포트 안 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 대형주를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럼 대형주를 판다 이거야. 팔아. 팔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가중평균 방식. 즉 등치가 큰 놈들이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진다. 등치가 큰 놈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간다. 이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을 주구장창 때려버려. 그럼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죠. 환율이 왜 올랐니? 이런 거요. 환율이 왜 올랐냐? 지금 우리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랐죠?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환율. 오늘 또 올랐네? 1,363원이네요? 아니네. 오늘 좀 내려 1,350원이구나. 1,350원이요. 환율이 1,350원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좀 내려올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 올라가고 있어. 환율 왜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죠? 어느 나라 돈? 우리나라 돈.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워낙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통화 달러 대 원화니까요.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거예요. 환율이 상승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달러 가치는 그럼 왜 올라갔을까? 왜 상승했을까? 이거 알 수 있죠? 달러 가치는 왜 올라갔을까요? 안전자산이다 이거지. 시장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드골드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안전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는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어때요? 시장 상황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응? 시장 가치가 나쁘다. 시장 상황이 나쁘다. 자,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판다. 외국인이 팔면 대형주가 빠진다. 그럼 대형주가 빠지면 지수가 빠진다.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 투자 심리가 망가진다. 이것저것 요것저것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려고 한다. 살려고 안 한다. 그럼 지수는 떨어지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세요. 지수가 왜 빠져요? 라는 질문에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지. 왜냐면 이걸 하나씩 풀어보면 돼. 야, 지수가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왜? 그러면 뭐 때문에 빠진 것 같아? 그럼 그건 왜 빠지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이거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데? 라는 거. 응?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지? 라는 거요. 이 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황을 이해할 때, 시장을 이해할 때는 이 왜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달고 살아야지 돼요. 왜 그래요? 뭔데요? 뭐 때문인데요? 왜 때문에요? 이런 걸 달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시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려. 뭐래 그랬더라? 이 이야기도 예전에 다 해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으면 또 새롭지. 환율에 대한 쇼츠까지도 알려드렸지만 여기서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죠. 아, 그런 거예요? 뭐, 댓글은 아주 잘 달아주셨지만 예,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으면 또 똑같이 상황이 벌어질 때 또 똑같이 당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쉽게 하는 거. 누가 그러대요? 이해하기 쉽게끔 말해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야, 그러면 지금은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지는 않습니다. 안 좋지는 안 좋아. 안 좋지는 않아. 안 좋지는 않은데 그럼 도대체 왜 이게 올라가요? 국채금리. 국채금리는 왜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기준금리는 왜 높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대요. 고용이 너무 좋대요. 인플레이션 왜 안 떨어져요? 이 지랄 맞은 유가 때문에 그래요. 라고 했는데 유가 급락을 해버렸네? 그럼 어제 지수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올라가겠구나 생각해서 실제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뭐가 문제였다? 2차전지가 문제잖아요. 2차전지가. 얘네들이 올라갈 때도 아주 지랄같더니 내려갈 때도 지랄같아요. 얘네들이 등치가 이따만큼 커져가지고요. 등치가 큰 놈들이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목욕탕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완전 왕뚱땡이가 온 거야. 네? 나도 목욕을 해야지. 그러면서 왕뚱땡이가 와가지고 목욕탕에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막 넘치죠. 물이 이렇게 넘친다고. 응? 그리고 일단은 물이 넘쳤지만 일단 목욕은 하잖아요. 요 정도 수위는 유지가 되잖아. 뚱땡이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얘가 아이고 더워서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확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목까지 차 있던 물이 배꼽까지밖에 안 오잖아. 이거 다 어디로 갔어? 다 넘쳐서 흘러버렸죠. 이런 의미예요. 네, 이런 의미.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빠져버리게 되면 얘가 지금 비대해졌단 말이야. 조그만 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등치 큰 놈이 들어와가지고 물을 다 퍼냈어 지금. 그래서 지가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물 새로 받아야지. 네. 이 물이 뭐예요? 이 물. 이 물이 뭐예요? 이 물이 수급이요. 이 물이 수급이라고. 이 수급이고 가로 열고 개인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네. 이게 수급이래요, 수급. 그러니까 얘네가 빠져나가면서 그냥 다 그냥 나가리 되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떨어지는데 받아줄 만한 게 없어. 그리고 덩치가 큰 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제목이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렸다. 와, 씨. 자, 방송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방송 제목. 반등의 신호. 반등이 시작되는 신호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네. 어떤 식으로 시장이 올라가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이 돼야지 시장이 올라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인을 쫙쫙쫙쫙쫙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반등의 신호는 뭐가 되겠어요? 반등의 신호. 2차 전지가 다
빠져. 다 빠졌다고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다다다다다닥 박혀 있었던 것이 뒤로 밀려나는 거죠. 네? 시총 상위에서 다다다닥 있던 것들이 시총 하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하위라고 해가지고 뭐 저 밑에까지 떨어져서 완전 뭐 개차반 나는 것이 아니라 2등에 있던 것들이 한 7, 8등 떨어지고요. 또는 한 3, 4등 있던 것들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요. 이렇게 되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거요. 우리 예전에 카카오 같은 거 떨어질 때 봐봐요. 얘가 시총 상위에 있다 보니까 아주 지랄 맞았잖아요. 근데 이놈이 지금은 시총 저 뒤 밖으로 나가버렸죠. 지금 18조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빠져야 된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시총 밖으로 떨어져 나갔어. 카카오가 떨어지든가 말든가 이제 시장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물론 영향이 조금 있겠죠. 네, 하지만 큰 영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생각해봐요. 여기 17만 원 있을 때는 지금의 몇 배입니까? 8, 4, 16, 4배 더하면은 한 80조에서 90조 됐잖아. 그러면은 하이닉스보다 지금 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80조 정도, 80에서 90조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카카오가요. 80에서 90조. 그 다음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또 치고 올라가가지고 뭐 카카오 뱅크니 뭐 이런 애들이 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지. 그럼 얘네 빠질 때 어떻게 해요? 시장 고생 좀 했겠지. 왜? 덩치 큰 놈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반등의 신호는 무엇이냐? 얘네가 지금 카카오 다 안 빠졌어요. 다 안 빠졌지만 더 빠질 것 같죠? 네, 더 빠질 거니까. 이거는 근데 지금 시장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쭉 떨어져가지고 아예 시장 영향을 안 주는 눈 밖으로 나버리거나 아니면 정말로 급락을 해버려가지고요. 네. 완전히 뭐 저 밑에 그냥 어차피 이것도 밀려난 건 똑같은 거고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시장의 반등 신호는 어렵지 않습니다. 걔네들한테서 더 이상 매도가 나올 거리가 없어. 수건을 쥐어짜는데 더 이상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끝나는 거야.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 20조까지 떨어졌지만 더 떨어져야 되겠죠? 네,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에코프로가 여기요. 네, 여기 지지선 많은 곳. 여기 60만 원까지 온다 그러면은 지금 한 20%, 한 30%더 빠져야 되잖아요. 20조에서 30%더 빠지면 6조가 빠져요. 6조가 빠지면 15조. 네. 시총 15조가 된단 말이야. 네? 시총 15조. 그러면 15조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1등 먹을라나? 네. 에코프로 BM은요? 에코프로 BM은. 요거는 지금 여기 지지선이 이게 이탈하게 되면은 아주 피곤해요. 근데 증권사에서 20만 원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네. 여기요. 요 정도.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두껍죠. 그냥 15만 원까지 빠질 것 같다 생각되죠? 15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얘는 얼마나 빠질 것 같아요? 여기 되면 한 40% 빠져야 돼요. 그럼 2, 4, 8, 8조. 얘는 10조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정도쯤까지 왔을 때는 돼야지만이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장이 빠지는 부분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럼 계속 장이 떨어지는 겁니까? 이거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얘들이 이렇게 떨어지든가 말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수급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죠. 많이들 빠져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보면은 기사 같은 거 보세요. 네, 2차 전지 기사 떨어지는 거 기사 보면 아직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갈 거야. 성장성이 제일 좋은 기업이야. 우리나라에서 1등이야. 삼성전자 같은 게 어떻게 얘한테 비빌 수가 있겠어? 뭐 반도체는 이미 끝난 거야. 뭐 전기차밖에 없어. 미래 먹거리는 이거밖에 없어. 100배 성장할 거야. 10배 성장할 거야. 뭐 2년만 기다리면 된다 그랬어. 뭐 3년만 기다리면 된다 그랬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네.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죠. 네.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58만 원에서 23만 원이면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더 났죠. 이거 반대매매 이미 나왔어도 이미 나왔겠죠. 근데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보다는 여기 어중간한 자리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이 많았을 거라면 40만 원대, 35만 원대 여기서 또는 여기요. 여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곳이 어디냐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자리 여기거든요. 35만 원, 40만 원 물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투매가 진정한 반대매매나 이런 거 나오려면 어디만큼 떨어져야 되냐면 여기 20만 원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투매를 만약에 얘네들이 만들어내겠다 해가지고 계속 쫓아버리면은 반대매매 나오면은 방법 없어요. 네. 그럼 쾅! 할 수 있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원금이 날아가는 마법을 보게 되니까.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 지금 2차 전지가 떨어지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2차 전지 떨어지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3분기 배당락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배당 특강을 제가 준비하고 있죠. 너무나 뭐라고? 너무나 잘 해놨어. 뭘 잘 해놨어? 제가 시간적인 안배를 너무나 잘 해놨죠. 제가 분명히 9월달 말씀드렸어요. 네, 뭐라고 했느냐? 자, 지금 너무 배당주 너무 일러요. 너무 빨라요. 너무 지금 저거 올라가는 것 좀 이상해요. 이거 봐봐. 이게 올라가는 것 조금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 네. 왜? 배당의 꽃은 사실은 분기 배당을 준다 하더라도 4분기 배당 아닙니까? 그죠? 4분기 배당은 보통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빨라도요. 보통은 이제 11월 달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원래는 이게 이 특강을 7월인가 8월인가에 잡았었어요. 그래서 원래 9월에 할까 하다가 9월은 배당을 하긴 좀 어려워. 그래서 10월 달로 특강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10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공지 올라올 거예요. 10월 17일부터 특강을 시작하는데 이 배당주 네, 배당 특집이에요. 배당 특집. 여러분들이 배당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와 조심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고배당주들은 어떤 식으로, 또 배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배당락이라든지 주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게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당 말고 다른 거는 챙길 수 있는 게 없는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컨셉들을 많이 잡아놨어요. 이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생전 처음 보는 강의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배당에 대한 이야기나 배당 특강 이런 것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 특강을 딱 들으시면 기존의 특강 들으셨던 분들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배당 특강을 들으시면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어떤 재편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17일 날 시작하니까 그거는 이제 공지 올라오면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런 거. 배당 관련한 종목들이 일단 3분기 배당이 끝났어요. 3분기 배당이 끝나면서 배당락을 시작하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배당락을 시작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물론 배당락, 원래 분기 배당을 안 주는 애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분기 배당을 주는 애들로 요즘에 많이 바뀌고 있죠. 분기 배당, 반기 배당, 또는 이번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특별 배당. 그 특별 배당 준다고 해서 주가 푹 떨어졌잖아요. 막 올라가다가 툭 떨어졌죠. 툭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 이런 상황 나오는 이런 것들처럼 그 배당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거기에 맞춰서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또 일조로 하는 거죠. 2차 전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니들도 나도 죽었어 그러면서 배당주도 같이 떨어져요. 피곤한 상태지. 그죠? 자, 1번과 2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좋아. 2차 전지가 떨어지든 배당락을 떨어지든 간에 다 좋다 이거야. 좋은데 뭐만 있으면 된다? 니들이 떨어지든가 말든가 난 관계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매수만 있으면 되잖아. 매수자. 매수자만 있으면 되잖아요. 매수자. 사줄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구경하고 있어. 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 대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분명히 배당주 노릴 거예요. 배당주 노리는데 지금 배당락 때문에 떨어지고 있어. 이게 사 안 사? 안 사겠지. 언제 사요? 돌아설 때 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바닥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이 상황에서 기관들이 매수해줘야 되는데 뒷불 코빼기도 안 붙여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배짱 튕겨도 되겠지. 왜냐면 나는 급할 게 없으니까. 그럼 매수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개인들은 지금 어디 묶여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2차 전지에 묶여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자가 없잖아. 매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차 전지가 등치가 커진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다. 2번 배당락이 있었다. 3번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예요. 미국의 뭐 이런 거 환율이 올라가네, 유가가 올라갔네. 그 뭐 어쩌라고? 국채금리가 올라간 게 하루 이틀 얘기입니까? 뭐 장기전 들어가는 거 우리가 몰랐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한 가지 변수가 뭐였냐면은 메카시의 그거죠. 네, 하원 의장 잘린 거. 그것만 한 가지 이슈였지. 그거 말고는 뭔 이슈가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이슈 없어요. 그리고 3분기에는 대체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뭐 코로나 그런 걸 끝나가지고 중국 관광도 들어오고요. 네. 국채를 개인이 하기는 조금 그럴걸요. 네. 국채 5%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아우 좋아요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자, 국채는 이걸 한번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막 쉽게 채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면은 다 뭐 국채하지. 네. 국채 금리가 5%인데 예금 안 들고 다 미국 국채 사야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죠. 네. 그다음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그러면은 그것도 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일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달러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환율이 더 올라가겠죠? 네. 시장에 뭐가 넘쳐나요? 원화가 넘쳐난다. 이렇게 되면은 피곤하지. 자, 아무튼, 네. 그게 월등히 좋은 거면은 다들 채권 하겠죠. 하지만 채권 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고작 5%잖아요. 많이 가야지. 주식은요? 주식은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처럼 여기다가 뭐 한 20억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1억 받았다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억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는요, 왜 어지간하면은 잘 안 하죠. 네. 국채 투자는 어지간하면 잘 안 하고요. 국채 같은 거 안 하고, 그걸 다루는 뭐 ETF를 한다든지, 황금성이 좀 좋은 쪽으로도 많이들 가지, 그거 뭐 1년 동안 국채 모아다 못해놓고서 5% 먹는다. 사실 이거 그다지 원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클 경우에는 괜찮아요. 금액이 뭐 100억 이상, 뭐 1000억, 1조 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확실하게 원금 보장되면서 5% 이자 받아먹는 거 이쪽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외국인들 돈 많은 애들은 미국 국채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네 이걸 여기까지 보유해가지고 뭐 5% 받아먹겠다? 아 글쎄요 라는 생각이죠. 제가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많이 봤지만 주식만 한 게 없습니다.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네. 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서 뭐 될 게 아니에요. 뭐 갭 투자하면 된다 그러지만은 이 갭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재수 없으면은 그냥 다 털리고 뒤지는 거예요. 빚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별로 안 좋겠죠. 네. 갭 투자가 뭔지 아시죠? 아파트가 5억인데 내가 지금 한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전세를 4억 5천 주고요. 내 돈 5천원을 소유하는 거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를 사요. 네. 그러다 보면 주가가 상승하겠죠. 주가가 상승하면서 뭐가 돼요? 그 가격이 상승하면서 벌어들이는 차익 실현 이런 걸로 가는 거지. 뭐 그런 거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뭐 이익률을 계속해서 받아먹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뭐 주가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빚을 내 가지고 하잖아요. 빚을 내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월세 임대료로 이 빚을 어느 정도 이자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원금 안 갚아도 돼요. 건물주들은 원금 안 갚아도 되는 거 아시죠? 네. 이자가 100만 원이야. 근데 월세가 150만 원 나와. 그럼 50만 원 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네. 리츠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부동산이랑 똑같고요. 이 땅이라든지 리츠가 말 그대로 렌트라고 봐야 되나? 렌트? 네, 그런 식으로 봐야 되나요?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사무실에다가 내 투자를 해요. 그럼 투자금을 모아. 여기다 투자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월세 수익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거를 배분해 주는 것이 리츠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리고 뭐 해산하기도 해요. 해산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것들 따라가는 거는 각자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어쨌건 네, 제가 살펴보니까 네, 주식만 한 게 없어요. 왜냐면 적은 돈으로 꾸준히 사서 모아도 누가 뭐라 안 해. 한 주만 사도 뭐라 안 해. 옛날에는 한 주씩 못 샀던 거 아시죠? 옛날에 10주씩 샀어야 됐어요. 10주씩.
근데 지금은 한 주씩도 사도 되잖아요. 이제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다면서요. 소수점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10주씩 샀어야 돼서 한 주씩 매매가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엔 한 주만 사도 뭐라 안 하잖아요. 100원짜리 한 주 산다고 누가 뭐라 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 노리시려면은요, 배당뿐만을 가지고 보면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배당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알려드릴 거니까, 네, 특강을 들으시고, 여기서 풀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배당을 이용한 투자법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관망세가 유지가 되는 이런 상태면 주가는 언제 올라가야 돼요? 반등되는 신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 신호. 반등 신호는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됩니까?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해드렸죠. 2차 전지가 다 빠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작아지거나, 네. 지지선까지 다 빠져서 이제는 매력적이야를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1번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네. 2번 문제는요. 배당락은 어떻게 해소가 되죠? 이번 달, 제가 특강하는 시점부터 아마 회복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특강을 하잖아. 특강을 했으면은 배당이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10월 중후반부 정도 되면은 대체적으로 배당주 투자가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수급. 수급이요. 이 수급은 말이에요. 수급은 재밌는 건 뭐예요? 매수는 언제 들어와요? 여러분들 매수는 언제예요? 주가가 오를 때. 그죠? 매도는 주가가 내릴 때. 또는 오르려고 할 때, 내리려고 할 때. 이거잖아요. 그럼 수급은 똑같아요. 수급은 언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야, 지금 사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뭐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뇌가 돼가지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9.9%의 사람들은요. 떨어지고 있을 때는 손을 안 내밉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떨어지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럼 여기 답은 나와 있네? 그럼 수급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은? 매수자는 언제 들어올까요? 매수자가 들어오는 시기. 1번. 더 안 빠질 때. 그죠? 더 안 빠질 때요. 야, 더 안 떨어진단다. 응? 이해되세요? 더 안 떨어질 때. 그럼 매수자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지지선. 지지선을 지켜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다 떨어졌어. 이제는 지지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때 수급이 살아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올라갈 때요, 올라갈 때.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는 더 안 빠지고요. 올라갈 때. 하나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더 안 빠지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뭐가 들어온다? 수급이요.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매수자로 했죠. 매수자. 매수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요. 매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매수자가 막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 주가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누군가가 막 사줘요. 외국인들이 막 그냥 뭐 1,000억씩, 2,000억씩 막 계속 사줘. 그럼 주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매수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그죠? 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게 수급이 들어올 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글자 사자성어로 뭐라고요? 추세 전환. 다 배운 건데 기억이 안 나. 그죠? 네. 다 배운 건데 기억이 안 나. 명절 세고 했더니 아무것도 머리가 텅 비었어. 네. 주식은 도대체 뭔가요? 네. 이 추세 전환이야. 이게 추세 전환. 하락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주기적으로 해서 이제 크게 흐름이 바뀐다 그러면 추세가 돌아서는 거고, 단기적으로 급락했다가 올라가게 되면 단기 급반등이 되는 거고, 되돌림이라고 그러죠. 되돌림. 네. 이 뭐 영어로 하면 데드캣 바운스 뭐 이런 거. 되돌림. 기술적 반등. 그죠? 네. 이거요, 이거 그냥. 그럼 여러분들 주가는 언제 어떻게 올라간다?
반등의 신호는 어떻게 된다? 기술적 반등이 시작될 때잖아요. 그럼 이 기술적 반등은 뭐가 되겠어요? 일단 올라가려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미천이 있어야 된다. 미천. 그죠? 연애를 할래도 미천이 있어야 되고, 뭘 할래도, 주식을 살래도 미천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미천이 있어야 된다. 미천이. 미천은 무엇이다? 내가 이것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 이것을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원동력을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 이거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죠. 네.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반등으로 조금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이 반등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뭘까? 어이? 반등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맞춰봐요. 무엇일까? 맞춰봐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거가 뭐가 있냐면 요거요. 수급이나 돈이나 똑같은 말이고요. 요거. 내가 지금 빨갛게 칠하고 있네?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도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빨갛게 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네. 뭐요, 이게? 뭐요, 뭐. 테마 말고요. 재료 이런 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 눈을 딱 보면 보이는 거. 이거 뭐, 빨갛게 뭐 칠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모른다고? 이래도? 아, 실적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아하, 참, 큰일. 다 왔어. 그렇지, 양봉이 있어야 돼, 양봉. 이거 빨갛게 칠해놨구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반등은 뭐요? 양봉이지, 양봉. 오이? 자, 캔들 차트에서요. 네. 음봉이 있고 양봉이 있어요. 빨간 거 양봉, 파란 거 음봉이죠? 네. 파란 음봉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시초가보다 주가가 밀려서 끝났다. 네. 양봉은요. 시초가보다 주가가 올라서 끝났다. 그죠? 이건 알잖아, 솔직히. 그죠? 네. 이것도 모르면 큰일인데.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야, 이거. 그러면 시초가보다 주가가 밀려서 끝난 이유는 뭘까? 매도가 많았단 얘기고요. 시초가보다 올라서 끝났다는 것은 뭐야? 매수가 많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의? 그러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신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양봉이. 근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2개 정도 나와줘야 되겠다. 그럼 이게 뭐야? 매수가 연달아 들어왔구나.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니 매수가 연달아 들어왔네.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주가가 바닥을 다질 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세가 꺾이면서 올라가는 둥근 천정도 있고요. 그냥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바닥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런 추세적인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인 패턴입니다. 단기적인 패턴이요. 단기적인 패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괜찮아요. 음봉 나타나도 사실 상관없어. 그 꼭 양봉이 아니어도 플러스가 2차례 정도만 나타나주면 아, 시장이 좀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면서 주가 좀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주가는 이미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 팔 사람들은 팔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등의 신호를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면 주가가 돌아서면서 플러스 양봉이면 더 좋고요. 플러스 국면에 2번 정도는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장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약간 변칙적인 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양음양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양봉이 이게 2번 나오고 안 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올라간다든지 뭐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연속적인 반등이 있어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수월하게 일어납니다. 연속 상승이 있어야지만이 시장의 반등이 수월하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방송 주제는 나온 거야. 그죠? 반등의 신호는 어디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캔들이 또는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내일도 빠지면요.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 내일 올라가면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시고 어지간하면 돈 다 쓰지 말고 기다려요. 한 번 더 올라가면요. 그럼 그날 들어가란 말이야. 아니면 그 다음날 들어가든지. 그죠? 아, 오늘까지는 올라갔군요. 그렇다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모르지 당장 내일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나쁜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실업률이 나오겠지만 실업률은 3.7 정도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3. 지난번에 3.8이었으니까 이 실업률이 나쁘게 나와줘야지 장이 반등하는데 실업률이 좋게 나오니까 좀 그래요. 이 실업률은 일단 4%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4%를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회사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시장도 지금 막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죠. 네. 후공정, 전공정 이런 장비 업체들, 뭐 부품 업체들 다 같이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반도체 장비들 아주 단단하게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이닉스 봐요. 잘 가잖아. 네. 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은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실적 나쁘다, 나쁘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에 비해서 안 좋은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기대치보다 안 좋은 거지.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난 기업인데, 아유, 플러스 100만 원 났어야지. 하지만 얘는 50만 밖에 안 났어. 하지만 나는 마이너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가를 때려버려.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인들로 하여금 실적 좋은 기업들은 사야지라고 했는데 때려버리고 주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막 그러면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누가 담아요? 밑에서 외국 놈들이 다 담아가는 큰 손들이 다 담아가는 거죠. 고마워. 왜? 얘들은 뭘 봐요? 본질을 보는 거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본 거예요. 기대치는 사실 증권사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 그잖아요. 코스피 지수 나는 5,000포인트를 봅니다. 3분기에 5,000포인트 갈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기대치보다 많이 낮아졌네요. 이런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원 갈 것 같아요. 이번에 뭐 3분기 실적 뭐 3조 원 나올 것 같아요. 그랬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1조 5천원 밖에 안 나왔네? 2분기에는 얼마 나왔어요? 6천억 나왔어요? 좋아지고 있잖아.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증권사 예상치보다 덜 나왔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쪼물락쪼물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를 봐야지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뭐 국채금리 상승, 국채금리가 지가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응? 얼마나 가겠어요?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준금리가 5.25. 그럼 뭐 얼마나 가겠어? 뭐 기준금리 맞춰갖고 대충 그 정도 가겠지. 뭐 많이 올라가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끝물이야, 끝물. 얘는 끝물이에요, 끝물. 끝물이기 때문에 이 끝물에 여러분들이 그냥 폭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계속 나빠 보이죠.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두워. 왜냐면 해도 달도 다 없거든. 동트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해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깜깜한겨 그냥. 근데 곧 해가 뜨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제가 5시 뭐 6시 이럴 때 일을 시작할 때 깜깜해요. 곧 환해지겠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내일도 해는 뜨겠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느리고 있는 거야. 그 의도가 뭔지 알아봐야 돼요. 사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바닥 잡았으면 됐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빼는 이유는 뭘까? 2차전지 여기서 아직 헤쳐먹을 게 많이 있다 생각이 든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할 텐데 계속 누르고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예요.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도에 여러분들 내년도 기업들 실적 보셨어요? 예상치? 이번 연도 말고요. 내년도 기업 실적 예상치 보셨어요? 장난 아닙니다.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사놓았으면 좋겠죠.
올해 사놓으면 좋겠죠. 저는 내년도가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금리 인상이 끝나거든요. 근데 기업 실적도 좋아진대요. 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죠? 그럼 매수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어? 시장 자체가 느긋해지는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반등의 신호는 별게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연속성 여부가 반등의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양봉 두 개를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지금 이미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되고요. 돈이 있으면 주가 떨어졌을 때 더 매수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그냥 대기셔야 돼요. 버티거나 더 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매도는 우리의 옵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4천을 언제 가나요? 5천 언제 가나요? 여러분 시장 3천 언제 가나요? 고민한 적 있었어요? 이제 1400포인트일 때. 우리가 시장 3천 언제 갑니까? 이때는 3천을 쳐다보지도 못했어. 어디까지 봤어요? 우리는 2000포인트는 언제 가나요? 이걸 얘기했던 게 이때예요. 2000포인트에서 우와 우와 하다 보니까 3000 돼버린 거지. 여기서요. 이제 2500이 너무 자연스럽죠. 2400이 내려오니까 열받죠. 네가 언제부터 2400을 뭘 저점 지지로 잡고 그랬어? 응? 근데 지금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시장은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경기 뭐 대공황, 경제공황, 경기 침체 이건 달나라 가서 찾으란 말이야.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경기 침체가 이미 지나간 상황인데 이게 나올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뭘 봐야 돼요?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지. 경제지표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다시 재해석해서 나쁜 악재를 만들어주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쫄아야 돼 말아야 돼요? 쫄면 안 돼. 짜지거든. 쫄면 짜져. 네. 쫄면 안 돼요.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 이런 거에 겁먹으면 안 돼요. 지수가 빠지고 계좌가 내려가는 건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그럴 때 그냥 조용히 덮고 그냥 나가 놓으세요. 그거가 제일 좋아. 당장 내일 갈지 모레 갈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일단 변동성이 좀 있는 구간이고 하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우상향 패턴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게 정말 썩어 문드러진 개 같은 주식이 아니라면 잘 들고 가세요 그냥. 누가 여러분한테 마이너스 옵션 줬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매도라는 걸 알려줬어? 누가 알려준 거야 이거? 에? 매도는 언제 하라고? 수익 났을 때만 매도하세요.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요. 수익 났을 때 매도하라고. 수익 났을 때 또 안 팔아요. 수익 났을 때 안 팔고 또 막 사기만 해. 막 수익 났을 때 팔고 손실 났을 때 사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반등의 신호가 나올 때마다만 사면 그렇게까지 크게 안 다칩니다. 왜냐면 반등 신호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시장이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니? 오랜만에 하니까 그냥 아우 내가 그냥 명절 동안 입을 안 풀어가지고 그냥 네? 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여기까지만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짧고 굵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왜 내리는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은 다음 주에 특강 네 신청을 하시는 거고 그죠? 다음 주에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재밌게 잘 들었어. 끝! 내일 되면 또 백지장 돼 있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고 아시겠죠? 네. 못다한 이야기는 댓글로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